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의 뉴스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토해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묻기도 전에 해답을 떠먹여주고 수천 년간 쌓인 인류의 도서관은 단 몇 번의 검색으로 열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손안에 쥐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은 없고 파편화된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는 철저히 말라버린 시대. 우리는 지식을 그저 소비할 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근대 철학의 문을 연 프랜시스 베이컨은 일찍이 지식인의 태도를 세 가지 생물에 비유했습니다. 땅만 보고 걷는 개미, 자기 집만 짓는 거미,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꿀벌.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비유의 껍질을 벗기고 흩어진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힘, 통섭의 진짜 의미를 해부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군상, 개미를 들여다봅시다. 개미는 무서울 정도로 성실합니다. 그들은 평생 땅에 코를 박고 쉼없이 밖에서 재료를 주워 모아 거대한 탑을 쌓습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앞뒤 맥락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만 수집하고 암기하는 좁은 경험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하드디스크는 언제나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수집할 뿐 창조하지 못합니다. 주워온 지식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통찰을 만들어내는 화학적 결합의 능력이 그들에겐 없습니다. 그저 남의 생각을 등에 지고 나르는 운반책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거미는 다를까요? 겉보기엔 개미보다 훨씬 지적이고 우아해 보입니다. 거미는 외부 세계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몸 안에서 뽑아낸 실로 정교하고 복잡한 논리의 그물을 짭니다. 현실 세계에 흙먼지를 묻히지 않은 채 순수한 이성과 논리만으로 쌓아 올린 독단적 이성주의의 성이죠. 역사 속에는 이런 거미들이 넘쳐났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소피스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이자 말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수사학의 달인들이었죠. 하지만 정교한 논리는 종종 진실을 가리는 교활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진실이라는 빙산에서 아주 작은 일각, 그 파편 하나만을 교묘하게 얻은 뒤 현란한 논리의 거미줄로 포장해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양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진실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했던 기술자들이었으니까요. 동양의 역사에서도 거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등장하는 상문승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공이라는 완벽하고도 형이상학적인 교리의 거미줄을 짰습니다. 안타깝게도 피 흘리며 신음하는 중생들의 참혹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해버린 박제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수집만 하는 개미의 맹목, 자기 세계에 갇힌 거미의 오만. 이제 두 한계를 넘어 도약하는 이질적 존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컨은 그것을 꿀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꿀벌은 뜬금없이 나타난 마법의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미의 가장 큰 무기인 성실한 다리와 거미의 가장 큰 무기인 소화하는 심장이 완벽하게 결합된 철학적 키메라입니다. 이른바 유기적 결합입니다. 꿀벌은 개미처럼 부지런히 땅 위에 구체적인 현실로 내려앉아 꽃가루를 수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끝내지 않죠. 자신의 내부에서 소화하고 발효시킵니다. 그리하여 개미의 재료와 거미의 논리가 결합하는 순간 꿀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탄생합니다. 지식은 단순한 텍스트나 말장난을 넘어 한 인간의 피와 살이 되는 삶으로 발효되는 경이로운 연금술의 순간입니다. 인류사를 뒤흔든 진짜 지식인들은 모두 유기적 결합을 이뤄낸 연금술사들이었습니다. 동방의 유마고사를 보십시오. 최고위층의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강단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 뛰어든 곳은 먼지와 욕망, 그리고 고통이 팔팔 끓어오르는 거친 시장바닥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식은 머릿속에 고상하게 모셔두는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몸 안으로 소화시켜 토해낸 이 차솔한 공감. 이것이 바로 지식과 삶이 완벽히 하나가 된 유기적 결합입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잘나가는 소피스트들이 법정에서 의뢰인을 이기게 해주는 파편적 기술을 비싼 값에 팔고 있을 때 맨발로 아고라의 흙바닥을 밟았습니다. 그는 완성된 지식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방의 머릿속에 쳐진 낡은 거미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낳도록 이끄는 산파의 역할. 결국 지식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깨우는 치열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입버릇처럼 문과와 이과 통합을 외치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부르짖습니다. 마치 그것이 최신 유행하는 실리콘밸리의 발명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통섭은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 철저하게 난도질당했던 학문의 잃어버린 원형, 최초의 뿌리인 제네시스로 되돌아가는 숭고하고도 절박한 복원 작업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근대 이전, 철학은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세상 모든 학문을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이라는 칼을 빼들기 전 그는 정치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부와 인간의 도덕을 함께 논했습니다. 과거의 거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틀과 같이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잃어버린 것은 바로 선구적인 시야입니다. 분업과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인류는 세상을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개미와 거미의 방에 가둬버렸습니다. 억지로 섞는 것이 아니라 찢겨진 세계를 본래의 웅장한 모습으로 융합하는 것. 저것이 통합입니다. 자, 거시적인 역사와 철학의 무대에서 내려와 이제 시선을 당신의 방 안으로 돌려봅시다. 통섭의 연금술은 대학의 연구실이나 화려한 강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의 실용적인 경험들이 가장 차갑고 날카로운 사유의 그물망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소화해내어 무기로 베려낼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한 방울의 달콤한 꿀이 맺힙니다. 침묵으로 웅변했던 유마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세상을 해체했던 소크라테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직면하고 스스로에게 묻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그저 남의 정보만 퍼나르는 개미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알량한 자기만의 논리에 갇힌 거미로 살았습니까? 머릿속에 쓸어담은 그 수많은 지식들은 지금 당신의 삶을 먹여 살릴 진짜 꿀이 되고 있습니까?